오늘 인디게임 생존 방법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라 라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목을 보면은 좀 딱딱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게임을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얘기를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던 아티스트 출신이고요. 2008년도에서 게임 회사에서 애니메이터 모델로 일한 걸 계기로 해서 이후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임에 대한 아트 프리랜서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앵그리버드가 한창 잘 나갈 때 나도 저런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는 어떤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2년도에 나나리 스튜디오를 창업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첫 게임인 후르츠어택과 타임PC, 셀리의 법칙 등의 게임을 출시하면서 현재까지 약 8년간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작했던 게임들이고요. 저희는 모바일과 PC,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들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14개의 게임을 출시를 했었고, 그래서 8년간 다양한 게임의 플랫폼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게임 셀리의 법칙으로 2016년도에 올해의 게임도 선정이 되고 헬로페트 하우스로 경기 오디션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생존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둘 어떤 고민을 계속 깊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그때 저의 눈에 들어왔던 영상입니다.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이 했던 인터뷰 영상이었는데요. 본인이 일단 만들고 싶은 아이템을 만들지 말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보라는 얘기인데, 이 팀도 7년 동안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서울 시내로 나가서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건 뭘까 찾아봤고, 그 중에 하나가 간편한 송금 토스라는 서비스를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 나니 반응이 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라, 과연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딱딱한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게다가 인디게임에는 더욱더 어색한 단어예요. 고객 만족.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이 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소비자가 되면 지갑을 여는데 매우 심사숙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사려고 한다고 하면 맥이나 윈도우 어떤 걸 사지? 윈도우라면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스팀에서 세일을 할 때만 게임을 보기도 하지만 세일을 할 때도 어떤 걸 살지 고민을 하고, 어떤 브랜드의 운동을 살지, 소비자 입장이 되면은 저희는 매우 디테일하게 상품에 대한 장단점을 구분하면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봤던 와닿았던 책입니다. 마스다 무네아키라고 일본의 치타야라는 어떤 서점을 운영하시는 이제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기획하는 것은 간단하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게임이 고객 만족을 시키지 못했기에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닐까? 컨셉은 나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유저한테 어필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게임 업계는 게임을 이제 즐겼던 분들이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게임은 만드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예술적 세체와 뭔가 공업 제품의 세체를 같이 띄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임은 어쨌든 보고 듣는 것과 이용해 보는 것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어떤 게 잘못된 거지 했을 때, 그래픽과 사운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용성이 부족했던 건지, 장르가 잘 안 맞았던 건지, 난이도가 높았던 건지, 아니면 이 둘 간의 매치가 잘 안 되는 건지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으로서의 나는 내가 만든 게임을 쾌적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제 경험담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에 냈던 첫 번째 게임은 후르츠어택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사실 이 게임을 굉장히 오래 만들었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개발하면서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을 런칭을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북미와 중국 퍼블리셔와 함께 게임을 출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만들었던 건 사실 다분히 아티스트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이 굉장히 귀엽고, 아 이게 모바일 시장에서 통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귀여운 아트웍으로 게임을 만들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2의 앵그리버드를 생각하면서 야심차게 이런 전시도 나가고, 옆에 보시면 여기 그 후르츠 에일리언, 저 사과 외계인 모습이 보이시는데 저게 약 45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만든 캐릭터 상품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고, 이런 것들을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게임성과 아트 그리고 독창성을 가장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은 약간 앵그리 후르츠 같은 느낌이 나는 이런 과일 외계인들로 디자인을 했고, 게임은 터치 쉐이크 블로우라고 이제 그때 명칭을 지었었는데, 곡선 슈팅과 쉐이크와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독창적인 플레이 방식을 넣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시 후에 미국 포함 139개국에 피처가 됐었고요. 하지만 아쉽게 결론적으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아트웍은 캐주얼 유저들에게 어필을 했지만 게임 방법은 캐주얼 유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었어요. 곡선 슈팅을 해야 되고, 캐릭터의 성장 방식은 RPG의 메타를 알고 있는 유저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세 번째 게임 셀리의 법칙인데요. 당시에 저희는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서 외주로 굉장히 팀을 연명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게임인 후르츠 어택을 유료 게임으로 내고 싶었지만 출시를 못한 한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꼭 유료 게임으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팀원이 냈던 셀리의 법칙이라는 어떤 위에 있는 캐릭터가 아래 캐릭터를 도와주는 독창적인 게임 방식과 이제 아빠와 딸의 이야기를 담아서 귀여운 아트웍을 붙였을 때 뭔가 좋은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게임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운이 좋게도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 수상 등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셀리의 법칙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닌 모바일 유료 게임, 스팀 등 그러니까 게임 문법에 익숙한 게이머를 대상으로 했기에 이런 독창적인 방식의 호응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만약에 이 게임을 뭔가 무료로 출시를 해서 뭔가 맞지 않는 BM을 붙인다고 했으면 오히려 실패를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는 VR 게임 시장, 그리고 하이퍼 캐주얼 게임 시장 등 도전을 했지만 VR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보급도 많이 되지 않았고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어떤 매니아들의 시장이었는데, 저희가 캐주얼 게임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뭔가 큰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하이퍼 캐주얼 같은 경우는 논 게이머가 진입하는 시장이다 보니 이런 그래픽보다는 뭔가 유튜브 영상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리는 그런 류의 게임들이 소비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런 미스매치가 있었구나 해서 시장과 고객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 나름대로의 얻은 결론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시장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전 세계 게임은 25억 명 정도고 2019년 총 지출이 약 175조 원 정도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과 파란색이 있는 게임 시장이 PC와 콘솔인데요.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예전부터 게임을 소비했던 층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모바일 게임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위에 마치 빵이 올린 크림처럼 확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게임 시장의 대중성, 대중들이 흘러 들어왔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은 탄생 후 굉장히 다양한 수익 모델이 발전되어 왔는데요. 이거는 게임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게임이라는 것이,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한 판 할 때마다 동전을 넣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이죠. 이때부터는 저희가 게임의 한 판당 어떤 시간, 그리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게임의 컨텐츠 자체를 판매하는 패키지 시장이 오픈돼서 이거는 패키지 게임을 얼마나 재밌게 만드냐가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유명한 정액제 게임, 매월 돈을 받는 모델, 그리고 현재는 프리 투 플레이 게임까지 발전이 되면서 게임은 무료지만 게임 내 자원을 판매해 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는 이 네 가지 모델이 비슷하게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 어떤 BM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익숙한 유저와 익숙하지 않은 유저로 나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엔진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 적은 인원으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 콘솔 게임 이렇게 다채로운 개인은 진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콘솔 게임까지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성숙되면서 고객층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기존의 게임에 익숙했던 이제 미들코어나 하드코어 유저를 포함해서 캐주얼 유저,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퍼 캐주얼 유저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캐주얼 게임 유저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 게임을 아예 경험하지 않았던 유저층이고요.
그리고 캐주얼 유저는 이제 게임 경험자, 그리고 이제 모바일 PC 콘솔은 게임에 익숙한 유저들이죠. 그래서 각자의 게임 유저에게 맞는 난이도나 시스템 복잡도, 그래픽 스타일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게임을 즐기는 스타일, 그래픽 취향 등도 매우 다양해졌고요. 사실 동물의 숲만 봐도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그래픽이 예뻐서 가끔 들어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메인 퀘스트, 너구리의 어떤 대출금을 갚는 거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리고 누군가는 이웃을 얻고 싶은, 어떤 이웃을 얻고 싶은지가 고민이고, 누군가는 나만의 스타일로 마을을 꾸미고 싶다. 그리고 곤충 물고기를 채집하고 싶다. 모든 가구를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콜렉터 기질이 있는 유저부터 해서 소셜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게임의 성장에 관심 있는 유저 등 유저의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시장은 분명 크지만 사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시장이 어디인지를 저는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모바일인지 콘솔인지 PC인지 장르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고민해서 뭐 예를 들면 내 게임은 여기쯤일까?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고 아트가 좋은 게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성장 욕구라든지 경쟁이 있거나 이런 게임들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소비하는 유저들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해서 그들에게 맞춰서 최대한 타겟팅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현재 게임 시장에서 나만의 고객들을 먼저 발견해야 되고 앞으로 차기작을 만들어 나갈 수익을 벌고 싶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실험적인 시도를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의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게임 제작 시 체크리스트입니다. 1번,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은 무엇인가? 2번, 이와 비슷한 게임이 성공하는 플랫폼은 무엇인가? 3번, 이 게임이 가장 적합한 판매 방식, BM은 무엇인가? 4번, 이 게임의 유저층은 코어한가 라이트한가? 이 네 가지를 크게 고려를 한 후에 해당 유저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채널이나 어떤 판매 방식 등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좋은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게임은 내가 좋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부분이 뭔지, 마지막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 교집합을 찾는 그 시장과 내 게임은 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덕업일치가 돼야 가장 행복하고 롱런 할 수 있겠죠.